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.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어느 날부터는 연락 두절. 괘씸해서 이자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급어발 법률 상담 네 번째 이야기인 것 같은데, 친구지간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기도 그렇고, 그렇죠. 그래서 대개 경우에는 자기가 빌려줄 수 있는 떼먹혀도 괜찮을 만한 금액으로 해서 네. 빌려주는 게 현명한데, 네. 근데 어쨌든 그 본인에게도 300만 원이면은 작은 금액이 아닌데 뭐 연락이 안 되고, 네. 그럼 이제 괘씸하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자까지 받아내고 싶다. 아, 이자 사인 간의 금전 관계에서는 특별히 약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이자는 없는 걸로, 다만 상인들 간에는 이자를 원칙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. 약정이 없어도 6%. 그러나 개인들 간에는 이자는 없다. 요새는 뭐 카톡 송금 많이 보내잖아요. 돈 좀 빌려줘, 나 급전이 필요해서 한 3일만 쓰고 줄게, 뭐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. 네네. 그럴 때 그냥 보내주고 차용증도 쓰질 않았다.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. 그런데 꿀팁이 하나가 있죠. 내가 만약에 한 달 후에 갚기로 했어. 그럼 그때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? 돈을 빌려가고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고 해서 법에서 공식적으로 그때부터는 지연손해금이라는 거예요. 이거는 원래는 이자와는 구별되는 거죠. 아, 네. 이자는 그 채무에 관한 거고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다. 네. 아, 그래서 네네. 그것도 5%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기본적으로. 그리고 또 갚아. 법에서는 기한의 정함이 없다. 네. 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죠. 카톡으로 나도 이제 급해. 나도 이 돈 이제 등록금 내야 돼. 그러니까 좀 일주일까지만 갚아주길 바래.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죠. 그럼 그쪽에서 알았어.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기한이 그때가 되는 거죠. 아. 그러면은 그 뒤로 안 갚으면은 이제 지연손해금 법정 이자인 5%에 해당되는 네.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계속 안 준다? 네네. 그럼 그냥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.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그래서 12%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그때부터는 지급하도록. 아니, 난 돈 받을 생각이 사실 없어. 그냥 편하게 지내.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 거죠. 그러면은 친구지간이니까 제가 포기하는가 보구나. 이러고서 30대 중반이 되고 했다. 그럼 그때 가서 강제집행을 딱 하는 거죠. 그게 되나요? 그거 되죠. 아, 정말요?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런 상담이 꽤 들어옵니다. 네. 그거는 뭐 기간 그런 거 없나요? 판결 받고 나면 10년간 소멸시효. 그러니까 딱 9년 9개월 됐을 때 그때 강제 집행하면은 끝나는 거네요? 빌린 돈이 있으면 제때 갚는 게 최고라고 해야 되겠죠. 그런데 지연손해금이 발생했어요. 근데 이것마저 씹고 연락 두절되고 그냥 안 한다.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.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 찾아내서 해서 멱살 잡아야 돼. 물론 처음부터 갚을 의사는 능력 없이 빌려갔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고 빌려가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는 거죠. 그러면 결국은 확실한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? 네네. 뭐 어떻게 보면은 일단 포기하고 좀 나중을 기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돈 거래 정말 아무나 하고 하면 안 되고요. 떼먹혀도 된다. 그런 돈을 빌려주고 만약에 이자까지 받고 싶다 하면 개인 간에는 안 되지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는 있다.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이자를 또 너무 과하게 약정한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급어발에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